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2일 금요일 주식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를 게임주 NFT에 올라타라 늦지 않았다. 네, 이렇게 썼는데요. 저작년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올라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들어가서 물렸을 케이스도 있는데, 하지만 지속적으로 게임주라든지 NFT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극심한 소외감으로 연말을 아마 우라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좀 죽더라도 올라타야. 대신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게임주나 NFT에 올라타면 목표 수익률을 정확히 정하셔야죠. 나는 이번에 지금 들어가더라도 목표 수익률 얼마다 딱 그렇게 정하고 들어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 정도가 적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들어가서 20%딱 먹고 딱 팔고 나와서 연말을 보내는 그런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략을 두 가지로 짜셔야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플러스 20% 정도 올라오면 다 쳐내서 얻어내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은 가지고 뭐 내년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내년에 또 NFT가 또 게임주와 코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더 추가 상승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너무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물론 뭐 거기에 전체를 올인해서 하는 것은 리스크하고 위험한 면이 있지만, 일단은 올라타야 됩니다. 올라탔는데 하나의 방어 전략으로 목표 수익률을 정확히 정하자. 목표 수익률은 지금부터 20% 정도가 제일 적정한 수익률인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식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론부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아주 뭐 아침부터 살벌한 단어가 나왔는데, 극단적인 게임주 NFT에 올라타라. 그렇지 않으면 극심한 소외감에 치를 떨 것이다. 예, 소외감이 제일 무섭죠. 남들 먹었을 때 못 먹는 게 제일 힘듭니다. 남 빠질 때 같이 빠지면 괜찮습니다. 뭐 같이 서로 보면서 욕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남 먹었을 때 내 주가 잡주에 들어가서 물려 있을 때 정말 화나는 거죠. 게임주가 뭐 며칠 사이에 크게 올랐지만 오늘 뭐 살짝 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가지고는 있으셔야 돼요. 게임주 향후 목표 수익률은 지금부터 20% 수준이 적정하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도 차별화에 대비하라. 그렇죠? 다음에 테슬라발 머스크 주식 매도는 양날의 칼인 거죠. 그렇죠? 일단은 리스크, 시장에 있는 어떤 불안정성은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트위터에 올리고 투표하고 쌩 난리를 부르던, 일단 이게 이제 끝난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팔았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뭐 거의 보합해서 움직였더라고요. 50억 달러나 팔았는데 양날의 칼입니다. 이제 심리가 살짝 기승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일단 연말까지 테슬라는 굉장히 러버스하고 관심 있게 주의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대 음봉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테슬라는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한 번 더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인플레 경계 속에 10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1180원대가 계속 위에서 놀고 있던데, 이머징 통화들이 전체적으로 약한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 트위터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전담팀을 신설했다. 늦은 거죠. 트위터는 좀 늦는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가 50억 달러 테슬라를 처분했다. 450만 주, 지분의 한 3%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디즈니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죠. 이유는 보니까 전분기 대비 이 구독자 수가 6분의 1이 줄었다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디즈니 플러스 한국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약간 디즈니 관련주 상처는 날 것 같습니다. 어제 채권 시장은 제한구인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도 올랐죠. 반도체 지수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게임주가 가고 반도체 지수가 조금만 올라와 준다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데, 오늘 좀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반도체 지수는 바닥에서 움직일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니까 GM이 자동차 공장들이 대부분 다 정상화로 돌아섰더라고요. 반도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주도, 며칠 전에 제가 자동차 약간 흥분해서 진짜 살만하다, 관심을 가질만하다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게임주 NFT 뭐 이런 뭐 메타버스에 한 대 얻어맞고 전혀 움직이질 못했는데 어제 GM발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디즈니 주가를 좀 볼까요? 네, 7.11% 빠지면서 162.05달러에 마쳤습니다. 네, 잘 가다가 디즈니가 한 대 얻어맞았는데 왜 전분기 대비해서 구독자 수가 줄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제 좀 활발한 대외 활동 같은 것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오징어 게임 같은 걸로 좀 넷플릭스는 반대로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넷플릭스와 게임에서 오징어 게임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네, 테슬라는 1062.92달러로 마이너스 0.47 빠지면서 거의 보합에 마감을 했죠. 빠진 이후에 회복을 살짝 하고 옆으로 기고 있는데 제가 올 연말까지 너버스하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어느 한순간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더 갈 수 있지만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눈 감고 2차 전지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를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신규 진입은 무조건 지금은 아닙니다. 신규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신규 진입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던 분만 지속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에서 이익을 한 50%를 챙겨 놓으시고 50% 정도만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은 찬성입니다.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너버스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애플은 큰 가격 움직임 없이 147.86달러를 지키고 있는데요. 150달러가 무너졌다, 빠졌다, 올랐다 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애플은 원래 연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주식인데 올 연말은 뭐 여러 가지 공급 물량이 딸리고 이런 그 쇼핑 시즌에 애플이 그렇게 큰 수혜를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팔리지 않는 그 제품들만 이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신제품이 물량이 없어 못 팔 정도니까 애플은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약간 소외감을 갖죠. 하지만 애플은 150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애플은 200달러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팔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지금에 들어가도 되지만 문제는 속도의 문제죠. 다른 종목이 더 빨리 올라오고 상승하는데 애플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축적하고 웅덩이를 깔고 앉아 속은 터질 수 있죠. 하지만 나는 안전한 종목을 사서 먹고 싶다. 애플은 나름대로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너무 좋다. 3764.5포인트. 어제도 1.94포인트 올랐는데요. 16개 종목에서 2개인가 3개 빼고 다 올랐습니다. 2%, 3%씩 꾸준히 올랐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요즘에 와서 이제 인텔 다음으로 추천한 게 AMD인데, 엔비디아를 추천했고, 그 다음에 인텔을 좀 추천했었는데, 인텔을 추천한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미국이 반도체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최고 선봉장은 인텔밖에 없다. 인텔이 아주 무거운 주식이죠. 그렇지만 올라는 갈 것이다. 그런 면에서 봤었는데 최근에 AMD를 제가 며칠 전에 공부하다 보니까 AMD가 훨씬 좋습니다. 시총도 200조밖에 안 됩니다. 500조까지 보시고 AMD 매수 강력 추천합니다. 저의 최애 종목 엔비디아 어제도 3.18%나 올랐죠. 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00달러까지 무조건 고고음료. 우리나라의 라이벌 삼성의 라이벌 TSMC는 어제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118.19달러.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TSMC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삼성도 TSMC도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것을 해결하는 자가 먼저 주가가 치고 올라올 겁니다. 물론 그 반도체 가격이 돌아서는 것은 삼성에게 유리하겠죠. 그 글로벌 팹리스가 없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면 TSMC가 커진다. TSMC는 이제 공장을 여러 군데 지으면서 Q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고 삼성은 프라이스 그리고 고급 사양 쪽으로 그리고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 이런 쪽으로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박스권을 깬 쪽이 주가 상승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은 두 회사 모두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애플사를 봐도 세 회사가 함께 일단 늪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박스권 안에. 하지만 올 연말 내년 초부터는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이다. 저는 세 회사 모두 상승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비트코인은 64,796달러, 그래서 옆으로 계속 좀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이 다시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또 이 신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 이익 실현. 제가 이야기했죠. 비트코인 뒤에는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많이 붙어 있다고. 그 헤지펀드들이 연말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당분간 발목을 좀 잡힐 것이다. 옆으로 길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뭔가 새로운 그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정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품 안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ETF들을 많이 만들 것이고 그 ETF 속에 비트코인들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급적에서는 나쁘지는 않다.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10만 달러까지 찍는 것 쪽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가는 전 단계에서 이제 7만 달러가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정중도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뭐 어제 열리지 않았죠.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제한구역의 날로 채권 시장은 문을 닫아서 조용합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 환율은 4원이 올랐습니다. 1183원이 끝났죠. 네. 시장이 계속 환율은 1180원에서 117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WTI 시장에서 81.31달러에 끝났습니다. 살짝 하락하면서 끝났는데요. 네, 큰 어떤 뭐 이벤트나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 전략 키포인트 첫 번째는 이제 게임주 상승세는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질문이죠. 퀘스천이죠. 코인과 블록체인 게임과 그리고 NFT 세 개가 함께 섞여 있는 게 이 게임 비즈니스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업종이 코인과 블록체인과 그리고 NFT가 섞여 있는 건데요. 자금 이동이 극단적으로 한 업종에 지금 쏠리고 있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미 먹고 뱉는 게임머니. 그렇죠. 이제 투자 게임이 시작된 거죠. 소위 말해서 강남의 이 부티크 같은 애들이 한두 섹터를 찍어서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우르르 팔고 들어오면 또 팔고 나가고 이런 극단적인 게임인데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들도 돈이 많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걔들이 먼저 치고 빠지면 우르르 무너졌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장이 생각보다도 빨리 무너지지 않고 오래가는 그런 특징은 있어요. 개인들이, 주린이들이 두텁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만 이렇게 게임이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분석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게임 코인, 뭐 NFT 그 최고봉은 일렉트릭 아치입니다. 그렇죠? 우리 피파 온라인을 만든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그 스포츠 스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얘들이 NFT 하기에 정말 좋은 기업이죠. 일렉트릭 아치를 보니까 13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50달러 근처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있는데 일렉트릭 아치를 보면 시장은 게임에 관련된 NFT 시장이 이 지지고 볶는 것은 약간 우리나라만의 현상이지 않나. 얘들은 메타버스니 이런 것들이 전부 엔비디아 쪽으로 가 있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메타 이런 쪽에 가 있는 거지. 우리처럼 게임이 얼굴로 나서는 상황은 미국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보여집니다. 다음 블리자드라는 회사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회사입니까? 그 유명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회사죠. 블리자드는 이렇게 빠지는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외국, 특히 미국의 게임 업종들이 어떤 NFT나 코인에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내부에 지지고 볶는 현상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어떤 미국의 T2라는 회사가 있는데 Take Two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인데 비디오 게임을 하는 회사,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회사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코인이나 NFT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회사 실적이 좀 좋아진 것뿐인데 아직까지는 우리처럼 지지고 볶는 그러한 NFT 시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게임 시장을 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생각들이 난무해서 게임인지, 이거 블록체인 게임으로 봐야 되는지, 블록체인으로 봐야 되는지, 코인으로 봐야 되는지, NFT로 봐야 되는지, 대체
이 게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이제 혼란스러워. 저도 공부하면서 분석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그럴 겁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최근에 게임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이 삼각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게임 회사들이 게임을 개발하는데 블록체인의 형태로 게임을 개발한다. 그렇죠? 이 블록체인은 뭐냐? 기존의 게임 회사에게 우리가 과금을 주고 아이템을 사는 형태였는데 이 블록체인 게임은 반대라는 거죠. 게임 안에서 뭔가를 캐서 너희들이 일을 하면 우리가 코인을 주겠다. 그게 유명한 이 위메이드의 흑철이죠. 흑철 코인. 이런 형태의 게임이 블록체인 게임이 기존 게임하고 다른 거죠. 여기서 코인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코인을 내부에서 뭔가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건설을 해줘야 돼서 월릿이란 지갑 같은 형태를 시스템을 만들어 줍니다. 이 안에서 이제 거래를 하죠. 그러면 게임을 만든 게임사는 게임 캐릭터하고 아이템이 자기 재산인데 이것을 가지고 NFT를 만듭니다. NFT를 만들어서 NFT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게임 관련 회사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이 월렛을 통해서 NFT가 거래가 되고 이 월렛 지갑을 통해서 코인이 거래가 되고 이 전체 생태계에서 놀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다. 이게 그 다음에 설명할 위메이드가 추구하는 세계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게임 회사를 보는 것은 블록체인 형태로 게임을 개발하는구나. 블록체인은 P2E 형태이다. 여기서 뭔가를 캐내서 코인을 주로 받는 형태이구나. 그 코인을 받아서 거래를 시키는구나. 그리고 게임 회사는 자기가 만든 캐릭터와 아이템을 NFT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또 거래를 하는구나. 이 세 가지 형태를 주로 큰 회사들이 이런 플랫폼 형태로 생태계를 구축해 가는구나. 일단 이런 기본적인 그림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위메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지난번에 우리 제 유튜브에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을 추천하면서 위메이드를 한번 분석해서 올려놨는데 한번 찾아서 보시고 또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위메이드가 위믹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위믹스. 그리고 이 위믹스는 게임 개발자들에게 DSK라고 소프트 디벨로프먼트 소프트웨어 키트, 우리가 게임을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쉽게 게임을 개발할 수도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개발자는 게임을 개발한 후에 아이템과 캐릭터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NFT화해서 위맥스가 월릿이라는 지갑 웹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거래를 하면서 현금화하기도 하고 다른 것과 뭔가 바꾸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개인 이용자는 미르4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흑철을 10만 개를 팔면은 토큰을 하나를 줍니다. 드레이코 코인을 하나와 바꿀 수 있는 거죠. 게임 이용자는 그 게임 하나를 바꿔가지고 월릿이라는 이믹스가 만든 그 뭐랍니까 지갑 같은 형태에서 이것을 현금화하는 구조죠. 그래서 게임에서는 코인이 발생하고, 그렇죠? 개인은 코인을 가서 거래를 하고, 게임업자를 만든 사람은 NFT를 만들어서 또 거래를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게 위메이드의 기본적인 어떤 생태계 구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와 다른 게임의 어떤 형태죠. 그래서 여기서 부가가치가 생길 것이다라고 믿는 건데, 저는 이게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많은 부가가치가 부어질 거라고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메이들은 지금 18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좀 쉬다가 한 번 더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게임주를 지금 뭔가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물론 많이 올라서 겁은 나지만 차라리 위메이드를 대장주를 1등주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먼저 게임, 블록체인, NFT 관련 생태계 구축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제 위메이드가 먼저 치고 나간 생태계에 도전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게임빌 그룹이죠. 이름을 이제 바꾸는 거죠. 컴투스 그룹으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게임빌도 곧 있으면 컴투스 홀딩 컴퍼니로 바뀌는데 게임빌이 컴투스의 지분의 약 29.5%를 가지고 있어요. 약 30%를 들고 있죠. 근데 컴투스 밑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5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웹소설, 웹툰, 코믹 이런 것들을 다루는 회사가 하나 있고 드라마,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
다음 메타버스, 공연 전수, 뮤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 게임 관련 오리지널 회사들이 파트가 있고, 금융 관련 파트가 있고, 이렇게 크게 5개의 어떤 작은 서브 섹터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들 안에서 서로 IP들이 거래가 되고 서로 간에 협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생태계를 구축해 가는 게 컴투스 그룹이죠. 그렇죠? 그러면 컴투스 그룹은 기존의 위메이드 그룹과 다른 것은 여기는 영화, 드라마, 뭐 이런 방송까지도 다룬다는 거죠. 그렇죠? 공연, 전시까지. 저쪽은 게임과 관련된 생태계를 만들었다면 이쪽은 더 확장된 개념의 컴투스 그룹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안에 이제 코인들이 발생을 하고 이 안에 또 NFT를 만들 수 있는 것은 NFT를 만들고 그 두 가지 점은 비슷하죠. 하지만 서로 다루는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컴투스 그룹이 훨씬 크고 방대하고 확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컴투스 그룹의 블록체인 게임의 그 형태를 보면 자체 토큰 C2X 곧 나오죠. 하이브와 결합을 하겠다는 거죠. 하이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방탄소년단 그룹과 이렇게 협업을 하겠다는 거죠. 독자적인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네. 하이브를 통해서 독자적인 블록체인 형태를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 1억 명 하이브 글로벌 게이머 유저 풀을 활용한 P2E 게임 시장에 진입하겠다. 하이브 SDK 아까 보셨죠? 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마음대로 개발자들이 만들 수 있는 그 소프트 툴을 활용하여 글로벌 개발사들과 오픈 플랫폼 얼라이언스를 지향한다. 그렇죠? 아무나 와서 게임을 만들어서 생태계에 들어와라.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코인원의 2대 주죠. 얘들은 생태계를 코인원,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생성되는 코인을 거래시키겠다. 아까 이메이드 그룹은 자체 월릿이라는 그런 웹을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 얘들은 코인원이라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그룹의 블록체인 게임의 핵심은 하이브다. 하이브를 통해서 글로벌로 가겠다. 그리고 코인원을 이용하겠다. 그리고 자체 토큰 C2X를 가지고 거래를 시키겠다. 키우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컴투스 그룹에 투자를 할 때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컴투스 그룹은 NFT는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가? 이제 K-팝을 통해서 K-팝 아이돌 중심의 NFT 거래소를 내년 1분기에 오픈을 하겠다. 오케이. 순차적으로 K 컨텐츠 및 게임으로 확장시켜 하이브와 통합할 예정이다. 오케이. 컴투스 및 위지 스튜디오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계열사 내의 다양한 컨텐츠를 NFT로 적극 연결하겠다. 위지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유니크한 공연, 영상, 화보, 팬아트 등의 디지털을 자산화시키겠다. 오케이. 코인은 아까 보셨죠. 자기가 2대 주주로 있는 코인원과 로그인 용도, 채널링 등 협력을 통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테라폼 랩스와 협업으로 테라 기반으로 로우 레벨 플랫폼 개발력을 확보하겠다. 오케이. 구매한 NFT 자산들을 향후 메타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위메이드와 그리고 컴투스 그룹이 서로 다른 형태지만 결국 코인과 NFT를 거래하고 그 안에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 그걸 글로벌 시키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봐서는 위메이드보다는 차라리 컴투스 그룹이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많이 들고 있다면 내가 언제까지 들고 있을 것인가, 이 영원한 질문인데, 어제 우리나라 게임주들의 모습, 상승 모습입니다. NC소프트가 상승이 들었죠.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글을 썼는데, 제가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NC소프트가 상들어간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저 무거운 주식이 상이 들어가네요. 어제 또 웹전이 뮤에 대해서 이해도 또 NFT 하겠다는 거죠. 게임비, 네오이즈, 네오이즈 홀딩스, 액토즈 소프트, 크래프트, 프레시비트, 넷게임즈, 드래곤플라이, 미투젠, 막 넥슨지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투자의 영역이 확대되는 같은 게임즈에서 컴투스, 위메이드, 다음에 게임비 몇 개만 하다가 이제 뭐
M게임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확장적인 거죠.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중에서 한두 종목은 들고 있어야만 이 연말에 서해스럽 춥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뭘 사야 할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위메이드와 컴투스 그룹 쪽에서는 하나를 사고 나머지 이제 올라온 것 중에서 이제 막 올라온 것 중에서 하나는 사야 되는데 저는 넥슨 GT와 웹젠 괜찮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주 뭐 너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문제는 지속 상승이 전망되는데 갑자기 이제 중간에 단기 조정이 나올 케이스 갑자기 7, 8%씩 빠졌을 때 견딜 것이냐 팔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부닥치면 제일 많이 질문하고 당황하죠. 견디셔야 됩니다. 발을 멈추지 않고는 강을 건널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표 수익률을 20%를 정확히 말씀을 해드린 거죠. 그 정도를 보고 들어가라. 지금 들어가면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향후에 한 20% 정도 오르면 무조건 잘라야 된다. 50%는 던져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견딜 수 있죠. 변동성을. 다음에 게임주 내의 차별화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게임주인지 알고 어제 막 사서 들어가고 오늘 사서 들어갔는데 가는 것만 가고 가지 않는 것은 안 간다. 이런 케이스 많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항상 리딩 그룹 3위 정도에서 골라야 됩니다. 먼저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좀 잘 안 알려진 것을 푹푹 튀어나올 것을 고른다면 두 개를 고른다면 그런데 일단은 무조건 리딩 그룹을 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차별화가 일어났을 때 소외당하십니다. 어제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회사들 올랐는데 요소수 문제가 이제 수혜주로 등장하는 거죠. 네, 이제 우리나라 디젤차는 저는 죽었다고 봅니다. 저 요소수 문제는 해결되더라도 사람들 머리에 각인이 크게 될 거예요. 차라리 전기차를 사자. 네, 이런 면에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이행이 훨씬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제가 배터리는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뒷부분은 좋다 이렇게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줄이셔야죠. 장기적으로는 뭐 좀 더 강하게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자기 투자 속성을 스스로 잘 고르셔야 됩니다.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이 어제 많이 올랐는데 얘들이 유무상증자를 함께 하는데 유상증자 물량이 12월 중순인가 나오죠. 그때까지는 일단 가격이 오를 겁니다. 99,000원인가? 네, 92,000원인가? 제가 정확히 9만원대까지 올랐는데 지금 거의 뭐 12만원, 13만원이니까 좀 더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메타버스는 지속적으로 타야 된다. 문제는 후발주자인 바이브 컴퍼니 뭐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가야 되는데 맥스트 이런 것들이 움직이냐 어제 또 덱스터나 이런 애들은 또 가더라고요. 뮤직 스튜디오 이런 내부에서 차별화가 있는데 메타버스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엉덩이 깔고 제가 2차 전지를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처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5년은 묵혀놓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침착하니 마음 졸이지 마시고 자기 자산을 지속적으로 담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관련주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전히 신고가를 행진 중이죠. 네,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은 팔 필요 없다. 굳이 새로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들고 계신 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왕 물렸으니까 들고 가야 될 것 같아. 연말에 반도체가 한 번은 움직일 모습이 있어 보인다. 다음에 어제 기판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DDR5에 대한 효과죠. 네, 심택 등 기판주 들이 올라오는데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뭐 이런 애들이 올라오는데 기판주는 당분간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DDR5가 내년에 핵심으로 올라오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DDR5로 바뀌면 절대 CPU가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메인보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메인보드의 대표적인 게 기판이죠. 그렇죠? 세 번째로 램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반도체 용량을 맞게 늘려줘야 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판입니다. 기판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일본, 대만, 한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택, 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스페타시스는 좀 다른 영역인데 이스페타시스는 통신칩 관련된 MLB 기판을 많이 만드는 가장 싸구려 기판을 좀 만드는데 그 영역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해성 DS 이런 정보들 제가 기존에 만드는 유튜브를 꼭 보십시오. 정말 우리 기판 미리 잘 만들어서 여기에 투자했었던 분들은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아침에 제 생각나는 것들을 막 두서없이 던져서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주말입니다. 오전에 안 오르면 오후에 살짝 올라갈 확률이 있고 오전에 혹시 장이 오르면 입꼬리 달고 올라올 확률이 있어서
오전장과 오후장이 서로 반대로 움직일 확률이 있다. 이 점을 좀 주의를 하시고, 다음 주를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물량을 싣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많이 덜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에 가고 있는 종목을 타고 계신다면 지속 보유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뭔가를 가지지 않고 머문머문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사셔야 됩니다. 사셔서 물리더라도 어느 정도 들고 가셔야 이 연말에 서해되지 않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저는 이제 내일 부산에서 오후 2시에 마리안느 호텔 22층에서 연말 시장 전망 및 탑 추천 종목 10종목 이 제목으로 이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요. 몇몇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저를 보시면 아는 척을 해주시고, 과거에 이게 한 100명 정도 모이다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당하면서 이제 40명까지 가다가 지금 많이 줄었는데,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매달 하다가 이제 한 4개월 못 했는데, 연말 마지막 우리 부산권 친구들하고 이제 서로 얼굴 보고 연말을 한 해를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들은 저희가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멋지고 눈물 나고 행복한 주말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